최근 언론사들이 조명한 대장동 그분의 실체와 어제 토론회를 통해서 대장동 의혹에 대한 실체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 대장동의 그분이 대법관이라고 나왔으니까 사과할 생각 없는가라고 지적을 했고요. 윤석열 후보는 전혀 없다고 맞섰습니다. 일단 그분은 여러 언론에서 김만배 씨가 화천대유 그중에서 배당금의 절반은 그분 것이다 해서 그분이라고 유명해진 부분이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그분이 이재명 후보다 계속해서 의혹 제기를 해왔죠. 그러니까 사실 이재명 후보가 정황상 연결돼 있는 게 아니라는 의혹이 계속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증거나 이런 것들이 계속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분이라는 표현이 나왔고 여기에 참여했던 관련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존칭으로 부르는 사람이면 이재명 정도 되는 사람은 아니겠느냐라는 사실 그런 식으로 사실 공격이 있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지금 그러니까 그분이 누구냐는 것이 그래서 문제가 됐던 겁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다른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정황들이 새로 밝혀지면서 지금 다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 이제 이것이 나하고 저는 상관없는 사람으로 이제 그분은 밝혀졌다고 주장하는 거죠. 밝혀졌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과를 하라고 요구를 한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사실 좀 정황이 좀 복잡하게 됐으니까 어쨌든 설계는 이재명 후보가 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좀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 설계에 대한 얘기도 이거는 애초에 이재명 후보가 본인이 내가 설계자라고 말했던 것은 사실 그동안 이재명 후보가 아까 말씀드렸던 선거법으로 문제됐던 것처럼 대장동이 자기의 주요 업적 중에 하나로 홍보하고 다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이 내가 잘한 일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래서 내가 설계해서 내가 잘한 겁니다라고 하는 그런 문맥에서 얘기한 것이어서 사실 이것도 국민의힘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재명 후보가 여기에 직접 관련돼 있다는 걸 자백한 걸로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어쨌든 그분이라는 것이 이재명 후보를 지칭한다고 보기 어려워졌다면 이재명 후보의 직접적 관련성은 사실 밝히기 좀 어려워진 상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민주당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윤석열 후보와 대장동이 오히려 관련된 거 아니냐 이런 점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요. 대장동 그분 현직 대법관으로 정황상 드러났다. 공개된 녹취로 종합하면 윤석열 후보가 대장동 비리에 연루된 것이 아니냐. 이재명 후보에게 오히려 뒤집어 쓰였다. 이 주장은 이제 녹취록이 이재명 후보보다 윤석열 후보가 더 자주 등장한다는 얘기고 일단 현직 대법관부터 얘기를 해보면 일단 그분이라는 인물은 일단 모든 것에 대해 부인을 하고 있는데 사실 검찰 수사가 이미 이루어졌어야 되는 상황 아닌가요? 설명이 없습니다. 근데 아마 이게 녹취록에 그분이 조모 대법관인데요. 예. 이분은 이제 법원 행정처장으로 재판에는 관여를 안 해요. 다만 이제 영향력을 많이 미치죠. 근데 성균관대학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김만배 이분이 성균관대학 출신이잖아요. 따라서 이제 언급한 것 같은데 저는 이게 그 조모 대법관이요. 천화동의 1호 주인하고는 저는 관계없다 봐요. 그 녹취록을 잘 보면 그분들에게 결국 50억입니다. 50억이에요. 왜냐하면 거기 펜트하우스 딸 3명이 사는 있거든요, 그분이. 근데 딸 한 분이 사는 해봤자 다 주는 게 50억이에요. 근데 천화동인의 1호는요, 1200억 배당금이 나온 거예요. 1200억. 근데 그 중에 유동규 씨가 700억 약속이 기소가 돼 있잖아요. 네. 그럼 이게 여전히 500억의 주인은 오리무중 여전히 남아있는 거죠. 아직 이 의혹이 저는 누군지 그 대법관이 나머지 500억, 1200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그 대법관도 녹취록을 잘 보면 이게 50억 정도 클럽의 한 분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그분이 드러난 것도 아니고 여전히 유동규 씨가 가져가기로 한 외에 그럼 이게 500억은 어떻게 되느냐. 또 이게 유동규 씨는 과연 본인이 700억 다 하는 거냐. 이런 이게 의혹은 남아있는 거예요. 네. 녹취록에서 또 주목되는 것 윤석열 후보와 김만배 씨의 관계의 진실입니다. 김만배 씨는 아까 서정욱 변호사께서 얘기하셨는데요. 윤석열 후보 당시 검찰총장이었으니까요. 영장이 들어오면 윤석열은 죽어.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아마 정영학 회계사에게 되게 좋은 분이다 이렇게 얘기한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국민의힘 쪽에서는 김만배 씨 이 발언 내가 이 정도다 잘 모르면서 약간의 허언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영장이 들어오면 윤석열은 죽어. 이게 지금 상당히 암호문 같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윤석열 총장이 자기들을 수사하면 자기가 윤석열을 죽인다는 뜻인지 이게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 이런 뜻인데 제가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앞뒤 문맥을 다 보니까 윤석열 총장이 판사들한테 미운 털이 박혔다는 거죠.
양승태 대법원장부터 판사들 수사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총장이 영장을 청구하면 오히려 기각될 거다. 이런 의미의 주거,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네. 따라서 제가 아까 여기 그 악마의 편집인데 이 죽는다는 이게 의미를 도대체 제가 종합적으로 판단 어렵고 그리고 이게 무엇보다 죽일 게 본인이 부산저축은행 때는 김만배 관여 안 했어요. 김만배는 이게 2012년부터 등장합니다. 부산저축은행은 김만배가 몰라요. 그 다음에 자기 누나가 윤석열 아버지 집 하나 사준 걸로 죽일 수 있겠어요? 뭐 집을 이게 공짜로 돈 준 겁니까? 집을 받고 사줬잖아요. 죽일 카드가 안 보이는 거예요. 따라서 이게 저는 김만배 씨가 뭘 가지고 죽인다는 건지 도저히 허장성세가 아닌가 저는 이래 보는 거죠. 네. 민주당에서 얘기는 이렇습니다. 대장동 자금의 첫 출발은 어쩔 수 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1,200억 원이고 1,100억 원이고 이게 시작이 부산저축은행이었는데 당시 주임검사가 윤석열 후보 아니냐 이런 의혹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는 거죠. 뭐 당시에 주임검사인지 여부는 확인해 보면 아는 거니까 뭐 그거는 이제 분명한 사실인 건 맞지만 뭐 여기에 대해서 뭐 이제 여러 가지 의혹들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제기가 돼 있지만 마찬가지로 정황에 대한 것이어서 뭐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입장에서 어쨌든 대장동에 대해서 반격을 해야 되니까 자기들 입장에서는 그런 식으로 공격을 하는 건데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뭐 민주당과 관련이 있다는 주장이든 국민의힘과 관련이 있다는 주장이든 사실 정황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좀 사실 정치적 공세로 판단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 네, 오늘 있었던 대선 후보들 토론회 법적 관련된 부분들 쟁점들 짚어봤습니다. 네, 김필성 변호사, 서정욱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